예, 옛 상소문 형식을 빌려 현 정부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한 필명 조은산의 상소문 시무칠조.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장안의 화제 정도로 전해드렸었는데 이제는 좀 공방으로까지 얘기가 좀 커졌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시인 림태주 씨가 이 시무칠조 상소문을 정면 비판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좀 비판을 한 겁니까? 일단 이제 임금이 신하의 상소문에 이제 답을 하는 하교 형식으로 비판을 한 것인데요. 참 재밌는 형태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인 임태주 씨의 답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조은산 씨가 말한 백성의 욕망을 인정하라고 말한 부분을 반박하면서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탐욕의 눈먼 자들을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퉁치는 것이냐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본인에게 백성은 집 없는 자들이고 집주인의 눈치를 보는 세입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을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서 반박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여기서 이제 탐욕의 눈먼 자들이 아마 이 맥락을 비추어 봤을 때 집을 한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 또 집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탐욕의 눈먼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오피스텔도 또 한 채 가지셔서 이 시세 차익과 함께 임대 수익을 잘 얻으셨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여기에 포함되는 탐욕의 눈먼 자들일까? 앞서 나온 것처럼 이 집을 세 채 가지고 있다가 보시다시피 20대 아들에게 20억 원대 강남 아파트를 증여한 김홍걸 의원도 이 림태주 씨가 반박한 탐욕의 눈먼 자들에 포함되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림태주 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 반박문을 보면서 상당히 궁금해졌었습니다. 김가엽 교수님, 워낙 시무칠조 상소문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 반박한 인물에게도 덩달아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시인 임태주 씨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반박을 좀 한 겁니까? 이분이 94년도 개간지 한국문학에 이제 등단하신 분인데 이렇게 시집을 내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SNS 상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국 전 장관과의 어떤 인연이 있다. 산문집을 냈는데 거기에 이제 추천사를 조국 전 장관이 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좀 된장 끓이는 냄새가 나는 그런 글이다. 뭐 이렇게 칭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분의 어떤 이 반박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교다. 뭐 진인 조은산 씨도 마찬가지지만 그 글 자체가 사실은 지금 과거의 형태다. 그러니까 이 시대착오적인 어떤 얘기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폐화와 뭐 백성. 저는 이런 수직적 관계는 이미 지나간 세상인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의 상황이 뭔가 이렇게 좀 잘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김가엽 교수님 말씀은 아무리 풍자와 빗댄 거라도 그때와 지금 상황이 워낙 다른데 조선시대나 뭐 이런 고려시대 상소문까지 그런 전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소문의 형태로 쓰는 것도 좀 마땅치 않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분 같은 경우도 하교라고 얘기하는데 뭐 대통령이 지금 뭔가 답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하교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잘못된 부분이고 어쨌든 뭐 형태는 어떻더라도 이들 간의 어떤 논쟁이 사회에서 이렇게 화두가 되고 논란이 된다는 거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문제점이 서로가 의견을 나누는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이렇게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민들의 어떤 생각의 교환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무칠조가 신호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권 비판 글들이 조금씩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뭐 이제 시계가 다 계속 예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영남 만인소라는 게시판 얘기인데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수많은 대소신료들이 모두 똘똘한 강남집을 갖고 있어 황상폐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국민청원장이 됐습니다, 지금. 요즘 뭐 조선왕조실록 한번 안 읽으면 이 논쟁에 끼어들지도 못하겠어요. 워낙에 지금 뭐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어쨌거나 이 발단이 된 게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검찰이 4명을 거역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그걸 발단이라고 이게 이제 패러디가 됐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지금 집권 4년 차인데요. 지금까지 기자회견 딱 4번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물을 수 있는, 즉 기자들 저 같은 사람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한테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이런 상소문 형태로라도 그래도 대통령한테 뭔가 질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있고, 이것이 이제 국민청원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풍자와 패러디와 이런 것도 돼 있는데, 이 만인소라는 이야기도 그 내용을 처음에 어떤 내용을 보면 이 문 대통령을 비판한 이분을 조은산 씨를 좀 비판하는 글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제 상당히 비꼬는 투의 말입니다. 그동안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든지 노영민 실장이라든지 대통령의 할애와 같은 은혜를 입어서 하여튼 뭐 잘 산다, 이런 내용은 이제 영남 만인소라는 형태를 통해서 어떤 풍자를 한 것인데,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적인 이야기가 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세상에서 이런 풍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대통령한테라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행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시무칠조이 많은 분들이 읽었고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화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무칠조의 등장인물이기로 했던 김현미 장관이 오늘 국회 국토위에 나와서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장관님, 혹시 요즘 유명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시무칠조 상소문 읽어보셨어요?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안 읽으시면 안 되죠. 대통령님은 읽어보셨을까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직후에 시무칠조 읽어보실 의향이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꼭 시무칠조 읽어보겠다. 그런데 시무칠조의 부동산 대책이 사실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30대가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서 안타깝다, 이렇게 김현미 장관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30대가 모든 걸 다 끌어모아도 청약 가점을 채우지 못합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왜 청년들에게 떠넘기십니까? 제가 이 연끌 안타깝다고 연끌로 안타깝다는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유감 표명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의원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연끌을 해서 집이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저희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패닉 바잉,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들이 오히려 청년들의 마음을 더 급하게 할 우려가 있다. 여기 그러니까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지금 집 사지 말고 기다렸다 사라, 수도권 분양 노려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장혜철 변호사님. 그런데 일각에서 또 오늘 이 얘기를 갖고 반론을 제기하고 비판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주무부처인 장관이 30대가 그렇게 청약 가점이 높게 받아서 수도권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냐, 30대이시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거든요. 그 김현미 장관이나 김현미 장관 주변에 청약 해보신 분이 실제로 있을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부동산 한 민간업체에서 발표하기로 지난달과 이달 서울시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최저 점수가 평균 60.6점이었다고 합니다. 예. 청약 가점이. 그런데 30대 같은 경우는요, 30대 중에서 나이 제일 많은 만 39세에 결혼했고요. 애가 2명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만점. 예. 모든 조건을 다 채웠을 때 받을 수 있는 점수가 57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30대 입장에서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무주택 기간 30대로는 최고 채우고 결혼도 하고 애도 둘이나 낳아서 할 거 다 했는데도 57점이라서 이 서울시내 평균 청약 받을 수 있는 점수인 60.6점에는 여전히 3점이 넘게 모자란 겁니다. 영혼을 끌어모아도 청약이 안 돼요. 예. 그런데 기다렸다가 청약하라는 저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겠습니까? 대출은 어떻게든 영혼이라도 끌어모을 시도라도 할 수 있지, 청약 가점은 끌어모으고 싶어도 끌어모을 점수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현미 장관의 말을 들을 때마다 30대들은 현실을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정부의 신뢰도를 위해서는 과거의 상황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과거에 사실 김현미 장관 말 반대로 했으면 아파트로 돈 많이 벌었다는 그런 속된 이야기가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김현미 장관의 말을 믿고 기다려달라, 그랬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죠? 알겠습니다. 그때 가면 부동산 격차는 더 커질 텐데,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김현미 장관이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아직 본인 얘기하듯이 좀 목소리를 크게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경제학회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가 아니고, 경제학자 10명 가운데 7명 넘는 사람들이 집값 급등의 원인은 정책 실패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요. 아니, 현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을 나름대로 현 정부는 일관성 있게 한다고 했는데, 현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 정책 실패에서 원인을 찾으면 어디서 찾겠습니까? 얼마 전에 여당에서도 아마 박주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집값이 올리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다만 그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시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여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집값이 급등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래. 왜? 저금리 기조 때문에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돈이 갈 수 있는 게 주식이랑 부동산이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식보다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이 몰리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여당 쪽에서 많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얘기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 유동성 때문에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나라 경제 수준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 상승의 폭이 너무 큽니다. 폭등이에요. 이건 어디서 찾아야 되죠? 단순히 저금리이기 때문에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건 현 정부 들어와서 폭등한 이건 정책 실패로밖에 찾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들한테 설문조사 77%도 뭐 유동성 공급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문제가 있다라고 원인을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처방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무 7조에 대한 여러 가지 여진 얘기와 그리고 김현미 장관의 발언 하나하나 부동산 관련 소식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조금 일찍 실시간 검색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신현영 의원, 북한의 의료진 파견 얘기했던 신현영 의원이 오늘 실시간 검색어 이름 올렸고요. 이 부분 바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무 7조를 반박했던 시인 임태주 씨의 이름도 올라와 있는데 이 얘기, 이 단어 오늘 하루 종일 좀 화제가 됐습니다. 다음 여의도 정치권 이슈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